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의 소식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상주톡입니다. 물의 중요성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상주시 상하수도 사업소가 색다른 견학 장소로서도 각광을 받아왔는데요. 작년부터 정수장 견학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유치원생들과 학생들에게 물 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번에는 물 중요성뿐만 아니라 환경부 장관상을 받아 주목받았습니다. 상주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조남배 주무관이 서울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개최된 제14회 2019 대한민국 환경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인 상하수도 관리 개선 부분에 상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앞장선 공로로 받게 된 건데요. 조남배 주무관은 상수도 시설 개선과 상수도 계량기의 현대화, 상수도 수납의 다각화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대한민국 환경대상은 대한민국 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8개 정부 부처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 비전과 친환경을 실천하는 데 힘써온 기관, 지자체, 기업,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해 매년 상을 주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환경 분야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상수도 시책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깨끗한 수돗물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현장 부지 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주시의회가 제192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2019년) 자전거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 후보지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현장 실사가 상주시 사벌면 화달리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부지 선정 위원들은 현장에서 교통 접근성, 부지 규모의 적정성, 개발 여건, 지형 등을 확인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차 심사를 통과한 8개 지방자치단체 중 22일 경기도의 김포, 용인, 여주시를 실사했고 23일에는 충남 천안시와 전북 장수군을, 24일에는 경주 상주시와 예천군을 실사했습니다. 시는 현장 실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주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데다가 고속도로 3개가 통과하는 교통 요충지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축구 종합센터가 완공되는 2023년이면 수서와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돼 서울에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축구 종합센터 건립 비용의 83%인 1,250억 원을 지원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는 점 등 파격적인 지원 조건도 설명했습니다. 시는 부지 면적이 43만 제곱미터로 축구협회 계획보다 10만 제곱미터가 넓고 전체의 94.4%가 국공유지여서 부지 확보도 용이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부지의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어서 복잡한 절차 없이 축구 종합센터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 상주시의회는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6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 소관별 2019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 상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안 및 기타 일반 안건 9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시정 추진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상주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 예산 8,413억 원 대비 1,454억 원이 증가한 9,867억 원이며 상주시의회는 일반 회계 34건의 세부 사업에 대해 54억 5천여만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뜻을 담아 시의회가 제안한 건설적인 대안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추가 경정 예산의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22일은 자전거의 날입니다. 전 국민의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0년 6월 29일에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상주시에서는 시청 전정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자전거 연맹회원, 자전거 시민봉사대원,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자전거 등록 홍보와 유공자 시상, 기념사, 안전모 씌워주기 등 기념식에 이어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가지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내 자전거 지킴이 앱을 활용한 자전거 등록하는 방법 시연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또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홍보 계도를 위해 시청을 출발해 서문 사거리까지 자전거 행진 후 분담 구역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수칙 홍보불 배부와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생활화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상주는 오래전부터 생활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도시입니다. 우수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자전거 타기 생활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자전거 명품 도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경상시민운동장에서 희망도시 경산에서 하나 되는 경북의 힘이라는 구호 아래 이철우 도지사, 장경식 도의회 의장, 건영진 대구시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들과 선수 그리고 시민 3만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개막해 22일까지 4일간의 열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은 도내 23개 시군에서 만여 명의 선수 임원이 지역의 명예를 걸고 시부는 26개 종목, 군부는 15개 종목에 참가해 경산 시민운동장 등 27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으로 선의의 경쟁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처음으로 대구시 지도자와 선수단이 검도, 농구, 자전거, 마라톤 등 4개 종목에 참가해 경북 선수단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스포츠 교류를 통한 대구 경북 상생협력과 시도 선수 간의 소통과 우호회장을 마련했습니다. 또 우리 상주 탁구는 경산과 상주의 탁구 대결에서 역사상 최초로 상주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체전이 선의의 경쟁과 응원의 함성 속에 도민 대화합의 축제가 되어 새바람 행복 경북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꿈과 희망의 현장이 됐습니다. 제58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종목별로 분산 개최되는데요. 내년도에는 2020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가 경북 구미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1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선수와 보호자, 임원 및 자원봉사자 등 4,5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상주 시민운동장을 비롯한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장애인 체육대회는 작년 성공리에 열린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후속 대회로서 다 함께, 굳세게, 끝까지의 슬로건 아래 17만 경북장애인 가족이 함께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체육대회입니다. 25일 탁구, 배드민턴, 파크골프, 역도, 당구 종목의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26일 종목별 본 경기 13개 종목의 경기가 열립니다. 개회식은 25일 오후 5시 30분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회선언, 환영사, 대회기 개양, 성화 점화, 대회사, 축사,
선수 심판 선서,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상주에서 개최됐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대화합의 장으로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무대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상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새바람 행복경북의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도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먼저 하루 27만 마리의 도개 능력을 갖추고 818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지난해 3,158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상주시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체인 올품을 찾아 기업 현황에 대한 설명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또 닭고기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황천모 상주시장, 정재현 상주시 의회 의장 등 상주시 기관 사회단체장과 주민대표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는 경북도정의 주요 현안 설명에 이어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창의 곤영가야 가야 문화권 포함 지원과 경천대 인근 모노레일과 스카이바이크 조성 사업 등 상주시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가철도망 조기 구축, 낙동 용포지구 저수지 개발, 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상주시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소통 간담회를 통해 도민들과 함께 토론한 상주시 지역의 발전 방안과 고민, 그리고 애로사항들을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제주도 평화의 마을에서는 상산포럼과 제주 평화의 마을 사랑나눔, 재능나눔 공연과 일손돕기를 가졌습니다. 이날 사랑나눔 봉사는 최창욱 봉사단 회장이 상주 지역 출신이 운영하고 있는 평화의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원생들에게 먼저 일본 초청 가수 마리코의 공연과 상주 지역 송채한 가수의 노래를 시작으로 열띤 재능 나눔 봉사의 현장이 됐습니다. 특히 최창욱 봉사단 회장은 직접 각설이 노래를 선보이며 원생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산포럼은 경상북도 상주가 고향인 상산포럼 최창욱 회장이 이끄는 봉사회로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공연 활동이 필요한 곳에 정서적 지원을 위한 공연과 특식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원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봉사회입니다. 이날 사랑나눔 봉사에는 최창욱 봉사단 회장을 비롯해 최은희 총무, 성익중 부회장, 김동현 회원, 송명준 회원, 송재규 회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향교에서는 17일 상주향교에서 상주향교 장의를 비롯해 이미자 국회의원과 상주시 유림단체 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림 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고유 및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1부 고유례는 명륜당에서 개좌를 하고 대성전으로 이동하여 예를 올렸습니다. 현관에는 금중현 전교가, 집내에는 김세명 총무수석장이, 대축에는 이상무 성균관 유도회 상주 지부장이, 알자에는 고명환 장의가, 봉향 복로에는 김건수 조성도 장의가, 찬인에는 조재석 장의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제2부 100주년 기념식은 각기상 사무국장의 사회로 명륜당에서 진행했습니다. 금중현 전교의 기념사에 이어 이미자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금중현 전교는 주제 발표에서 유림 독립항쟁 파리장서 운동은 전국 유림들이 3.1운동에 적극 호응해 유림 대표 137명이 서명한 2,674자에 달하는 장문의 대한제국 독립청원서를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한 김규식에게 보냈고, 이후 유림에서는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주도하다가 발각되어 전국의 유림 500여 명이 일제로부터 옥고를 치르는 등 탄압을 받았던 독립운동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919년 3월 1일 이후로 지속적인 독립운동은 전국의 유림 대표들이 선봉이 됐으며 그 선비 정신에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리 정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평화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 대표에게 유림 대표 곽종석, 김복한 등이 주축이 되어 작성한 장문의 독립청원서를 중국의 상하이에 가서 우송한 독립청원서로서 오늘 행사는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이상으로 상주톡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